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요일 항상 하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 재료, 관심 종목들 지금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가겠습니다. 어떤 테마, 어떤 섹터 봐야 되죠? 이번 주는 폐배터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 폐배터리 관련돼서도 저번 주에도 언급을 드렸고 수차례 계속해서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하나의 섹터 안에 이런 기업군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드립니다. 일단 폐배터리를 이제 완전 코앞을 놓고 보면 오늘이 26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27일 내일이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정부에서 발표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 광물 관련해가지고 좀 27일 날 발표를 하겠다라고 한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원자재에 대한 그 다양한 국가들이 안 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뭐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을 값이 비싸지고 이제 미래의 이제 먹거리다라고 보니까, 예전에는 뭐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살게 하면은 그래 팔게 이게 됐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막 발전을 해야만 하는 기업들이 이걸 이제 아는 거죠. 이거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내일 발표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광물을 우리가 비축을, 예전에는 우리 한 100만 비축해두자 라고 하는 걸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니켈, 리튬, 뭐 알루미늄, 구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기사의 내막을 싹 보면은 결국 폐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해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화면에 보시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불리는 CRMA가 다음 달 초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날짜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미 날짜가 나온 게 한 3월 14일 정도 됩니다. 화이트데이쯤 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CRMA에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계속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 유럽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그쵸. 여기 나온 대로 성일 하이텍이 일단 공장이 좀 있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이 좀 공장이 있고, 그 외에 또 관련주로 엮여서 코스모 화학 엄청난 또 상승을 또 보여줬던 것도 역시 폐배터리 이슈로 또 올라갔었고, 세비캠,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한번 정리를 해줬는데, 유럽에서 생산 또는 재활용된 원자재가 적용된 제품에 한해서는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유럽 안에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폐배터리를 사실 수개월째 주기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폐배터리 산업 자체는 이 성장률로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추후 저는 수소와 비슷한 맥락이라 보거든요. 이 폐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보지 않아도 당장 내년, 내후년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장폭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 2차 전지 안의 테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테마의 실적에 붙어가지고 이 기업군들이 그냥 허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는 그러한 섹터군들은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폐배터리를 많이 강조를 드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사이클에서 항상 이 클라이맥스를 장식해주는 것이 폐배터리입니다. 이 2차 전지에서 뭐 대형주들은 사실 꺾이고, 이제 폐배터리 애들이 이제 고개를 이제 딱 들고 올라오는 걸 맞춰주고 있는데, 아마 충분히 키 맞추기성 상승 또한 마찬가지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뭐 상대적으로 뭔가 더 많이 올라간 느낌의 폐배터리 관련주가 있고, 얘도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고, 얘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뭔가 좀 못 간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갔던 친구들은 조금 살짝 멈추면서 못 갔던 친구들이 따라갈 수도 있고, 가던 친구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뒤따르는 친구들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또 가능성 두 가지를 열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각자 그러면 폐배터리 애들 중에서 나는 얘 볼 거야 하는 그런 베스트 픽 하나씩 뽑아볼까요? 폐배터리 중에서요. 네. 먼저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성일 하이텍 보겠습니다. 사실 제일 조금 당장 다음 주부터 조금 탄력 있게 움직여줄 애로 보자면 세비캠을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성일 하이텍이 실수혜를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을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세비캠은 좀 빨간불이었고, 성일 하이텍도 빨간불이긴 했습니다만 약간 이제 파란색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따라간다
이런 또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그냥 달리는 말 코스모 화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예,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네.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 정말 많죠.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뭐 세비캠, 성일하이텍, 뭐 코스모 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IS 동서 굉장히 많은 이 2차 전지 폐배터리 기업군들이 지금 자리가 너무 다 좋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만 봐도 사실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시세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그 다음 상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IS 동서도 원래는 건설업이 좀 메인이었죠, 이 기업에. 맞습니다. 예, 근데 이 폐배터리 기업을 이제 인수, 투자하면서 폐배터리의 그 밸류 체인을 완성하겠다라는 거대한 그런 청사진을 그리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IS 동서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5년인가 6년 전에 이 IS 동서라는 기업을 사실 공부를 해보면서 이 기업은 이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회사의 잡음도 없고 굉장히 꾸준하고 이렇게 건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굉장히 우량하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괜찮은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업인데 이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으로 좀 연관관계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IS 동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잘 운영이 되던 회사에서 신성장 동력까지 이렇게 추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쌓아놨고 이제 건설 쪽이 좀 힘들 수 있으니 새로운 동력으로 이제 2차전지 폐배터리 쪽을 본 거죠. 그럼 2차전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영향 자체가 좀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쵸, 네. 네,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폐배터리를 공략한다라는 것은 이 R자를 공략하겠다라는 사실 의지 표현이고, 과연 IS 동서 기업다운 선택이다 라고 저는 사실 느껴지고 있어요. R자는 빼먹겠다. 폐배터리 관련주 이번 주에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순에 이제 법안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는 저희가 폐배터리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하나 있죠. MWC라는 이제 이 재료하고 모멘텀인데, 네네. 사실 위상으로 보자면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11만 명, 13만 명 이 정도로 참여를 했었던 수치의 굉장히 큰 이런 행사이고 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8, 9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위상은 살짝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그래도 이 일정 자체의 규모는 굉장히 큰 일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어떤 이 부분이 제일 좀 핫하고 트렌디할까요? 이 안에서? 일단 이 MWC가 우리가 이제 굉장히 한정판에서도 많이 언급했었던 그런 행사인 CES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에서 세계 3대 이제 행사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MWC가 이제 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열리는데, 지금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정말 어떤 관련 섹터들이 좀 수혜를 받을까 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요. 일단 너무 많고, 뭐 AI, 뭐 로봇, 또 뭐 드론, 뭐 자율주행, 뭐 등등 5G 뭐 다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대기업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각자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AI 너무 많이 움직였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AI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스에서 어떤 AI 관련된 이런 걸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요란하게 좀 이렇게 보여줬었던 테마 애들은 빠지고, 되려 내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분에서 맞아요. 이렇게 올라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AI, 뭐 5G, 6G 이렇게 해서 올라와준 것들은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로 봐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은 일단 KT 대표님이 요번에 어쨌든 간에 연임을 안 하시는 걸로 이제 발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요 행사는 좀 참여를 하신다고 하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그 보안이 좀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어쨌든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정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걸 급선무다 해가지고 참여를 안 하시고, 약간 이제 생으로 참여하시는 게 SK랑 지금 두산 그룹입니다.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나오는 게 또 AI 얘기를 막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뭐 로봇,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반도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파워는 삼성이 좀 셀 거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갤럭시 S23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 SK, LG, 뭐 KT, 두산 등등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살짝 한 발 물러나서 내일부터 좀 누가 반응할지 먼저 좀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합리적인 판단이긴 하죠. 왜냐면 어떤 분야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감이 있으면 네. 하루 정도 좀 지켜보면 정답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그냥 MWC 2023이라고만 검색해도 지금 뉴스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확실히 시장에서 반영을 해줄지는 좀 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반영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 그래서 어떤 섹터에 돈이 좀 들어가고 이슈를 많이 붙이는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월 달에 굉장히 큰 이벤트 하나 있죠. 네, 머스크의 테슬라 마스터 플랜 3을 공개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테슬라 마스터 플랜 두 번째가 나왔었을 때가 한 6년 네, 전인가 맞아요. 7년 전일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거 나와주고 나서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3.0이 나와버리네요. 뭐 가시적인 아직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는데, 사실 그거는 그쵸,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과연 누가 반응을 해줄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매번 이 마스터 플랜 하면은 결국 약간 좀 자율주행 느낌. 어쨌든 테슬라가 뭐 전기차 자율주행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스타링크, 그리고 요번에는 초소형 전기차?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초소형 전기차요. 그래서 배터리 자체를 비싼 거 말고 LFP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자동차를 좀 더 싸게 해서 많이 팔고자 하는 그런 전략일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6, 7년 만에 공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준비를 또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계획이 모두 실행되지는 못했다 합니다만, 그래도 테슬라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우주가 될지 뭐 전기차 자율주행이 될지는 역시 근데 이미 사실 우주 관련한 친구들은 저희도 계속 봐왔지만 계속 올라갔다. 잡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올라가가지고 한번 마찬가지로 2차 전지일지 로봇일지 우주일지 이것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멘텀들은 너무나도 좀 개별적인 이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삼성전자의 뭐 AR, VR, 뭐 XR 글래시스로 뭐 애플하고 정년 뭐 하겠다. 뭐 조류 인플루엔자 이슈도 있고, 뭐 두산 관련된 뭐 두산 로보틱스 연내 목표 상장 이슈도 있고 이런데, 너무 개별 재료는 참고 정도만 할 뿐이지 매매 영역으로는 조금 보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 계좌에 물린 종목이 있나 보면 개별 종목군들 건드렸을 때 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좋다더라 해서 막 갑자기 당일만 열심히 막 반응하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보통 그룹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날뛰고 사람들의 관심 없으면 그냥 처지고 이런 것들이 많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하나의 섹터의 군을 이루는 애들은 결국 돌고 돌아서 순환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식은 턴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턴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하나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별 모멘텀은 정말 한번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6개월, 1년 동안도 이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별주들은 좀 조심하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애들만 봐도 충분하실 거다. 종목을 되려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많은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살짝 좀 길었네요. 네, 살짝 좀 길었는데 그래도 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 저희도 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상우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